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백신 부상 지원 프로그램, 즉 VISP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들을 파헤치는 심층 조사를 다뤄볼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놓치면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볼까요? VISP는 팬데믹 동안 코비드19 백신으로 인해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5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멋진 계획 같죠?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의 5개월간의 조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문제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부실한 계획에서부터 비전문적인 직장 문화에 대한 의혹까지 VISP는 약속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직장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직 직원들에 따르면 사무실 문화는 전문적인 환경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장소 같았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음주, 탁구 게임, 넷플릭스 시청, 심지어 슬러시 기계까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한 직원은 이곳을 진지한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교를 위한 장소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청구를 관리하기 위해 고용된 많은 직원들이 공중보건, 보험 또는 청구 관리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일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소매업과 바텐딩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문성 부족은 혼란, 지연, 그리고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청구자들, 즉 이 프로그램이 돕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승인된 사례는 단 210건에 불과합니다. 많은 청구자들은 이 과정을 느리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비인간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일부는 백신 부상과 관련 없는 심장 전문의의 세금 상태 서류나 물리치료 기록 같은 불필요한 문서를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이야기는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 심막염으로 남편을 잃은 킴벌리 맥두걸의 사례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중 몇 년 전에 관련 없는 의료 기록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VISP의 관리를 컨설팅 회사인 옥사로 잉크에 외주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옥사로가 건강 청구를 관리한 경험이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더 관련성 있는 전문성을 가진 3개의 다른 입찰업체가 있었지만 옥사로가 선택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청구량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연간 약 40건의 청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년 만에 3,000건 이상의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과소평가는 심각한 적체와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청구자들은 3년 이상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퀘벡은 1985년부터 자체 백신 부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VISP의 모델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퀘벡의 프로그램과 달리 VISP는 투명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VISP는 의료 기록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지연을 초래하고 청구를 검토하는 의사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부는 프로그램의 단점을 인정하고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자금이 책임감 있게 사용되고 청구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5년 계약이 2026년에 갱신될 예정인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